예.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급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4번째 냈습니다. 23번째? 4번째 네 번째요? 냈습니다. 그냥 4번째 냈습니다. 네 나온 겁니다. 번을 냈으면 네.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정이 없던 김현미 장관 호출.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아직도 좀 진행 중인지 혹은 여기서 진행이 됐다면 더 센 부동산 정책 나오는 거 아닌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긴급 보고를 하러 청와대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김현미 장관 오후 4시에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 법안 국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는데 주력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부세 법안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리고 실거주 요건을 깐깐하게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을 놓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도 그렇고 강남이나 송파 지역 등에서 출마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강화 법안 우리가 보류시키겠다 또는 철회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어요. 그만큼 논란이 되는 공약인 것이고 법안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결국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부동산 세금을 더 높이는 것, 이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이미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긴급 보고하고 갔다 와서 6.17 대책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더 센 대책,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정부의 규제 카드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카드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지금 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게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정말 막차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너도 나도 마지막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소하려면 공급을 확대하고 오히려 알겠습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으로 정책 기조가 변할 것 같은 기미는 현재까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긴급 호출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거죠? 보도가 안 된 거죠? 네, 아직까지는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부르기 전에 청와대 움직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번 달 안에 집을 팔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글쎄요, 다름 아닌 이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니까 집이 두 채니까 하나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반포집 내놓는다고 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50분 만에 아니 청주집 내놓겠다. 이게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 우리 잠깐 했는데 어제도 아마 이도훈 의원 말씀하신 거도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로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게 자본주의사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걸 개인의 사유재산은 개인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지 무슨 팔아라 말아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팔으라고 했고 특히 청와대 대통령 빼면 최고의 높은 사람은 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주? 지역이 그거 청주니까요. 그 서울의 반포. 그런데 다주택자한테 처분 안 했다. 비판이 있으니 처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어디를 팔까? 평소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 있는 아파트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파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반포인 줄 알고 안 해서 투기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걸 팔아야 파는 거지 지방에 있는 거 파는 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포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은 서초구에 있는 반포 아파트를 파는 줄 알고 있었는데 50분 있다가 다시 정정한 게 반포가 아니라 예전 지역구에 있던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설명은 설명이고 그래서 뭘 느끼셨습니까?
아무것도 느낀 게 없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파트를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게 맞는지라는 예. 문제가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다주택자는 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정책이니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이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그게 시장에 어떤 싱글을 주냐면 정말 강남 아파트가 잡히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 고위 관료하고 장관들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럴 텐데,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가지고 있으면 아니 뭐 팔려고 그러더니 본인들도 안 파네. 그러면 이거 강남 더 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고위 관료들 집 팔아라 하는 건데, 노영민 실장이 어차피 나중에 나 저 실장 그만두면 고향 내려서 국회의원 출마 또 할 거니까 청주 팔 수 없고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반포 아파트 팔겠습니다. 팍 팔면 와 정말 어떻게든지 현 정부에서 이 강남 아파트가 잡나 보다 이럴 텐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청주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판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연 이게 청와대 직원들이 왜 실수를 했을까? 처음에 보도자료 내보낼 때는 반포 아파트 급매한다 했잖아요. 당연히 청와대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 잡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서실장이 파는 거면 청주가 아니라 반포를 파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한 건데 1시간도 안 돼서 뒤집혔어요. 근데 사실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도 1시간도 안 돼서 반포 아니고 청주 팔게요라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노영민 실장이 보여주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남 불패다, 반포 불패라는 것. 똘똘한 한 채, 결국 노영민 실장도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국민 누구에게 부동산 팔고 강남에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건지 그 정당성이 이제는 정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조금만 정정하자면 보도자를 낸 건 아닌데 뭐 아까 장현채 평론가님 지적했듯이 당연히 반포 아파트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중에 50분 만에 또 청주 아파트로 집을 내놨다 뭐 이런 약간의 뭐 크고 작은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부동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짚어봤던 윤석열 총장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하, 윤 총장이 내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듯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 그리고 오후에는 전국 지검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겠다는 게 지금 윤 총장 생각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오늘 수사자문단 하지 않겠다. 수사주의권 발동을 수용을 했는데 예.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고검장들은 숫자가 한 7, 8명 몇 명 안 되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고 기수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는 아마 좀 내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야, 내가 검찰 조직을 위해서 물러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맞냐. 그다음에 우리 검찰 조직은 그러면 지금 이게 장관께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검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거취를 한번 물어보고 상의하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큰 맥락이 잡히면 아마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검찰 조직은 대략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장관께서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장관 인사권이 있고 7월 달에 전면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급 이상은 그 밑으로 강등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급 이상에서 어떤 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의견이 피력되게 되면 사실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일 아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운명의 날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도훈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 총장도 중요하지만 검찰 전체의 뜻을 모으겠어요. 그래서 추 장관의 그 수사지휘는 그 존중을 하지만 그것이 그 적법하고 타당할 때는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그게 위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면은 검찰 조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 그럼 이 지휘가 과연 타당하고 적법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에 대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일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들을 잇따라 소집해서 거취뿐만 아니라 검찰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속보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시 저희가 쭉 짚어봤던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 권고대로 이 참모들이 집을 팔긴 하겠지만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총리인 김상곤 전 부총리 사례가 이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집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 여기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의원님.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2년 전 얘기인데 오랜만에 봐도 좀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 장혜찬 평론가님. 왜 이게 반면교사가 되냐?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여전히 두 채씩 갖고 있는 민정수석, 대변인 홍보비서관 오늘 권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면 속의 주인공이었던 김상곤 전 부총리가 당시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 그 집값이 무려 10억이 뛰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집 파느니 그냥 공직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얼마나 천정부지로 치솟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니 참 의아한 노릇인데, 이 김상곤 전 부총리만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적인 주택 시세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지금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7.3억이 올랐습니다. 3년 사이에 자산이 다 7억이 넘게 오르신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 집 한 채 겨우 있거나 집 한 채도 마련을 아직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고위공무원들, 다주택자들이 지금 자기들 집값 시세가 7억이 넘게 올랐는데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그러고도 아직 그 집마저도 다 처분을 안 하고 있고 오늘 다시 비서실장 명의로 강력하게 처분을 권고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비서실장이 앞에 말한 것처럼 반포집 판다고 했다가 아니다. 청주집 팝니다. 반포집은 놔둘게요.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도대체 청와대를 뭘 믿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부동산 잡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에 반대되는 시그널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으니 국토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시장의 이 매수자들의 심리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참모들 집 팔라 강력 권고를 하긴 했는데 참모들 말고도 장관들도 지금 다주택자인데 여기는 권고가 먹히는 건지, 그러면 권고를 하면 또 부동산 대책과는 여론을 좀 움직이는 효과는 있는 건지.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장관들,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까지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강경화 장관하고 박영선 장관은 그 주택의 세채니까 최근에 그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하나 좀 굉장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약간 그 대응에서 엇갈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 주택이 두 개, 하나는 그 본인의 지역구였던 광진구가 있고 또 하나는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2주택자로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원래 서초동에 지금 사는 집이 있었고 그렇죠. 잠실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잠실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사에 보면 댓글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 대통령의 말을 듣는 충신은 윤 총장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댓글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번 정국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또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입니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